안녕하세요. 김진왕입니다. 2022년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고득점을 위한 5위 코스 사회복지학 개론 필수 OT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에는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이 필수 과목이 됩니다. 지정 과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필수 과목으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시작을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회복지학 개론 양이 방대해서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자, 2021년 지방직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 자,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된 거 보니까 이제 필수 과목에서도 어렵게 출제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자, 그리고 지정 과목이 되어서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닐까. 1급 국가시험의 논점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자, 그리고 이론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자, 이런 질문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2021년 지방직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삐껴나온 문제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역대 기출 논점에 근거했을 때요. 자,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를 고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역적인 문제를 고민할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 즉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부량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국어와 영어와 국사가 있고 또 행정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한 과목만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내년 시험까지를 생각해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 너무 여유 있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역대 기출 논점에 주목하라. 자, 최신 논점에 주목하라가 아니라 역대 기출 논점에 주목하라. 우리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는 기출문제는 수험생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문제는 시험의 족보, 시험의 DNA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이 기존의 기출 논점에서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지 그 비중을 한번 보면은요. 자, 이 역대 기출 논점에서 90% 내지 100%, 즉 두 문제 내지 한 문제 또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두 문제 한 문제가 삐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역대 기출 논점에서 모두가 출제가 되는, 그리고 나머지 역대 기출 논점 밖에서 출제되는 것이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수험 효율적이고 수험 효과적인 겁니까? 바로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죠? 네.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 것들을 공부를 너무 범위를 많이 잡고 공부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에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역대 기출 논점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2012년 8월부터 공무원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당시에 모 학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199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21년까지죠. 공무원 기출문제들을 과거 것까지 다 모아봤어요. 행정고시 문제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역대 기출문제집으로 출간이 되었고요. 당시에 수험생들이 저에게 교수님 수험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역대 기출문제집으로 출간했던 것이 이제 통합기출문제집이 되었습니다. 자, 통합기출문제 여기에 1270여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기출문제에서 보건문제에서 선지는 좋은데 나머지 뭐 1, 2, 4번이 보건 수준이 좀 낮거나 중복되는 논점이거나 그럴 때 문제를 제거할 때 선지는 한 선지가 좋은 논점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미지급급여와 관련된 선지도 우리가 과거에 나왔거든요. 그 1급 시험에는 최근에 나온 논점인데도 우리 공무원 시험 이전에 나왔었어요. 자, 그런 것들은 한 문장으로 논점 플러스로 또 담아놨습니다. OX 문장으로.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은 역대 기출 논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역대 기출 논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9년에 문제가 나왔던 생태학 쪽 오류가 2019년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1999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그게 2019년에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최근 논점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삐껴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그거 삐껴나온 문제 아니었어요. 자, 사회복지 동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는 이번 2021년 시험에서 비체계적 오류 문제 등장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해설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 비체계적 오류도 과거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삐껴나온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역대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필수 과목으로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이 바뀌어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걱정이 되신다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기출론점을 담고 있는 이 통합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역대 기출론점을 간파해버려야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시험의 족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고득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분석되어진 기출 논점, 이렇게 추출된 시험의 DNA, 이런 것들이 제 책과 강의에는 모두 녹여져 있습니다. 자, 최근 기출 문제만 분석한다고 모든 기출 논점을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급 국가시험의 기출 논점에 주목하라. 자, 그러면 1급 국가시험, 나올 만한 1급 국가시험의 논점을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누군가가 정해줘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비교해 드리면 자, 아까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기출론점을 공부하기 위한 공부량은 이 정도입니다. 자, 근데 1급 국가시험에 나왔던 기출론점을 공부를 하려면요, 공부량이 이 정도가 필요해요. 거의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공부하는 것에 암기해야 하고 내용을 봐야 할 것들의 거의 3배 내지 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에 집중하시는 분은 1급 시험 준비하듯이 1급 시험의 논점까지 너무 들어가 버리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 지엽적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급 논점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즉 1급 기출론점, 공무원 기출론점의 공부량을 보게 되면 공부해야 할 내용의 양을 보게 되면 1급 기출론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1급 논점을 공부할 것인가?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요. 1급 국가시험 제가 1회부터
2021년 19회 시험까지 빠짐없이 전체를 다 분석했습니다. 모두의 자격증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오시면 자, 이렇게 역대 기출 문제집 1, 2, 3교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급 국가시험에 대해서 1급 기출 논점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제가 너무 잘합니다. 많이 팔린다고 좋은 책이 아닙니다. 편집이 화려하다라고 좋은 책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출 논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강의자가 바로 자, 이 결과물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간에 자, 분석한 그러니까 1급 국가시험의 기출 DNA도 제가 다 추출해서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자, 거기서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 있는 논점 정말 따로 있거든요. 자, 그런 논점들은 전문가의 바로 이 초합리성, 우리가 최종 모델에서 말하는 정책 결정자의 초합리성 말하듯이 자, 전문가의 자, 그걸로 출제 가능성 있는 논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영했던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삐껴나온 문제로. 자, 그래서 우리 5위 코스 사회복지학개론에는 바로 1급 시험의 전문가,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의 전문가가 선정한 문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시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리지널 전문 그리고 전공 교수와 함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2019년 서울시 학교 가신 선생님, 자, 김진원 선생님 개념 강의와 기출문제 풀고 사회복지학 95점 꼼꼼히 해설 덕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잘 정리가 되었어요. 자, 김진원 교수님의 강의 덕분에 논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고 넓은 범위의 내용을 압축 요약하시는 데 능력자이십니다. 2019년 지방직 시험에 합격하신 선생님입니다. 최근 것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전공이 식품영양학이라 사회복지학을 전혀 몰랐는데 공통과목인 구경한 선생님은 어느 사이트나 많고 훌륭하지만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중 김진원 교수님의 강의는 타 사이트와 비교해도 가장 훌륭했고 제가 모두공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을 잘 잡아주시고 책도 한눈에 보기 쉽게 도표 등으로 잘 편집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2020년 합격자 후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시험입니다. 2021년 보호직 시험에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보호직 시험 보고 왔는데 교수님 요약 강의만 들었는데 요약 강의만 들었는데 사회복지학 개론 95점 맞았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출 마지막 강의까지 따라갈게요. 제가 기출 무료 강의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화상 실시간으로. 2021년 제가 우리 코로나19 같이 고통도 분담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9.7 학교생 핵심 요약 강의가 무료로 개방이 되었듯이 기출 분석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선생님 그때도 댓글 달았는데 올해 3월에 처음 유튜브 강의 듣고 목표 70점이라고 가능하냐고 질문 드렸던 학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회복지학 개론 90점 받았고 어려웠는지 조정 점수도 지금 확인해보니 넘사벽으로 높네요. 이번 지방직 시험입니다.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90점 받았습니다. 아니 올해 시험 70점이나 들어가면 내가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이 90점을 받았습니다. 지방직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90점을 맞았을까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 삐껴 나왔습니다. 여튼 사회복지학 개론 덕분에 이번 시험 합격할 것 같아요. 자, 똑같이 지방직 시험입니다. 알려준 데서 99% 나왔고 1%는 필로 1급 합격생, 아니 우리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교수님 9.7 핵심 기출 무료 특강 들었던 학생인데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서 문자 드립니다. 사회복지학 과목 국가직, 자 물론 국가직은 떨어졌지만 1개 틀렸고 지방직은 2개 틀렸습니다. 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자, 그죠? 네. 이번 지방직 시험이 어려웠다고요? 왜 어려웠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은 수험 적합성 있는 책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를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실제 합격생들의 쏟아지는 극창으로 이렇게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처음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자, 역대급 기출론점 분석 전문가입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출론점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단연간 강의 경력, 학교 강의 경력까지 따지면 안 되고요. 저는 학교 강의까지 하면 2002년부터 시간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2003년 대학의 전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과장도 하고 다양한 보직도 하면서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뜻이 있어서 수험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공무원 강의를 막 시작할 때 기출문제를 막 분석하면서 이제 책도 집필하면서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한 3, 4년간은 정말 강의를 준비하기도 바빴죠. 자료를 모으기도 바빴고 한 4년 지나고 5년 돼가면서 자료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강의 시작할 때에는 제가 우리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이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거 그냥 정말 자신의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데 제가 다 분석하고 실제 시험 문제가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나만 믿어도 돼! 라고 하는 말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오리지널 전공 교수 돌직구 100% 적중 강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를 대학원에서 전공하는 것은 석사 과정에서는 사회복지 전체를 공부를 못해요. 학부 전공이 아니면 학부 전공에서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쭉 공부하는 순서들과 그리고 그에 필요한 전공 선택 과목들, 전공 기초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많은 과목들을 공부를 하죠. 전공을 이렇게 사회복지를 오롯이 했다라고 하는 거 꼭 말씀드리면서 이건 기본이죠. 일단 그러면서도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했다라고 하는 거. 자, 대학에서 재직을 했지만 또 연속으로 5년간 EBS 대표 강의자로 그리고 교재 집필까지 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오이코스 사회복지학 개론은 역대 기출론점을 반영한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시험에 출제될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학습,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결국 이제 제 교재 그리고 그 교재에 따른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개념 완성, 이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기출론점을 간파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시험 직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페셜 특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개념 완성은 제가 크게 3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교재로는 하나하나 좀 설명하면, 자, 통합 이론서입니다. 자, 기초부터 심화까지의 과정으로 훈련을 시켜 드립니다.
자, 초시생이거나 노베이스거나 내가 뭐 영어나 또는 다른 과목에서 한계치에 도달했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학개론을 거의 100점 정도 맞아야겠다. 즉 좀 완벽하게 100점을 못 맞을지언정 어떻든 실수로 한 문제 틀려서 95점이었지언정 어떻든 100점 가까이에 그럴 정도로 공부를 해야겠다. 보호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당연히 기본이론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기본이론, 기초. 자, 이해 기초 방법론 분야론으로 모듈화를 시켜서 강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2020년 대비해서요. 자, 2021년 대비해서 제가 EBS 교재로 출간했던 책을 더 이상 출간하지 않고요. 제의는 들어왔으나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좋은 책을 만들어내야겠다.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으니까. 왜냐면 그전에 수요가 너무 없었어요.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이. 출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인해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제대로 된 수험서 하나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예, 그래서 잘 만들어질 텐데. 자, 이해기초 방법론 분야론. 필요한 것을 따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기본이론 강의. 전체를 다 들어도 되게 되는 거고요. 어떻든, 자, 역대기출 논점 기반한 기본이론 다지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1급의 논점, 시험에 나올 만한 전문가로서 아까 제가 촉을 얘기했죠. 자, 논점 기반의 심화 확장까지. 그리고 이론서의 OX 빵꾸 체크. 그리고 대표 기출. 그리고 단어 문제, 문풀까지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0이 있습니다. 이 3.30 핵심 이론. 이건 주전공자와 1급 시험 합격자라면 기본 이론 강의 필요 없습니다. 물론 100점 맞아야겠다 하면 기본 이론 강의 들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90점 이상만 맞으면 되겠다. 5분에서 7분 정도에 풀고 사회복지학개론 90점 이상, 95점. 그 정도 본다면 주전공자 1급 시험 합격자는 3.30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9.7.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됩니다. 자, 이 책은 그리고 이 강의는 역대기출 논점에 기반한 핵심 이론을 압축했는데요. 통이, 즉 통합이론서의 2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1급 논점 기반의 심화 확장도 들어가고요. OX 문제와 대표 기출 문제는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입니다. 이건 순전히 이론으로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통합이론서의 3분의 1 수준이고 테마 100개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테마 100개는 기출문제집 그리고 통합이론서 그 다음에 3.30에도 모두 다 테마가 그 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개 테마로 압축해 놨고요. 여기에도 1급 논점, 나올 만한 논점을 날개 쪽에다가 정리를 또 해놨고요. 뿐만 아니라 테마 내용 정리할 때에도 1급 논점 좀 넣습니다. 어떻게 넣는 거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애인데 그게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 다시 나올 때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이 논점이 또는 좀 넓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1급 국가시험의 해당 부분을 보면 돼요. 1급 국가시험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즉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데 1급 시험이 좀 깊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그렇게 들여다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의 경향들. 마치 사회적 기업이 우리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출제가 되면서 제가 1급 시험에서는 그거 지역사회복지론의 민간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책에서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한테 나오겠다. 바로 넣었죠. 2019년에 시험에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1급 논점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자, 이거는 시험 전 이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통이로 시작한, 아까 통합 이론서로 시작하신 분들은 통합 이론서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서로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되고 뭐 한 번 정도는 다시 봐도 되겠지만 바로 9.7 합격생 핵심 요약도도 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유리해요. 기본서로 공부하신 분들은요, 기본서, 그 두꺼운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회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학원에서 저를 모르고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든, 들었는데 그 선생님의 핵심 요약집이 없네. 전문가 아니에요. 핵심 요약서가 있어야 돼요. 연구를 했다면. 따라서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있어도 9.7로 넘어오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전공자 1급 합격생 합격자, 그 다음에 80점, 나는 80점만 넘기면 되겠어요 하는 경우 이 책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기본 이론 무시하세요. 이런 경우는 뭐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냥 깔끔히 그냥 버리세요. 미련 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자, 그다음 문제풀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이 문제풀이는 기출론점 분석,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하면 통합기출문제집, 앞서 아까 설명했는데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출 분석이 들어가 있고요. 자, 논점 플러스로 OX 문장을 포함시켰다고 했죠. 아주 좋은 선지. 문제 자체를 다 버리기가 아까운 경우. 그런 경우는 OX 문장으로 포함시켰고요. 자, 강의에서는 제가 연계 개념 설명, 실전 적용력 강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즉, 강의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론 해설, 정답, 그러니까 해설과 오답풀이 보충 설명이 아주 상세해요. 그리고 정확해요.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근데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통합기출문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배경 지식들, 알아야 할 연계 지식들을 막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같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 해설 통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해설과 이 정답을 뒤쪽으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 단원별 문제집인데, 이런 경우는 테마별 그리고 단원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거. 근데 요거는 바로 해당 테마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바로 확인해야 돼요.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정답 해설 통합형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9.7 합격생 핵심 기출입니다. 이것은 최빈칠 기출문제만 엄선했습니다.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출제 가능 문제 일부 포함하고요. 자, 이것도 문제 정답 해설 통합형입니다. 이거는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통합기출문제 필수라고 해놨죠? 요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풀이에서는. 알았죠? 요거는 정말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따가 제가 수준별, 여기 개인별 맞춤형 학습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활용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에 10개년 시행처별 심층해설, 이것도 필수라고 해놓지 않았죠? 통합기출을 보고 요거는 최근 10개년만 회차별로, 그래서 문제 정답 해설 분리형입니다. 이거는 실전 연습을 하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파이널인데요. 자, 파이널은 OX 책과 그 다음에 파이널 족집게 동형 모의고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기출족보 OX. 워낙에 우리 선택 과목일 때는 책이 너무 안 나갔어요. 대부분이 다 고교 과목을 선택하게 되니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직렬도 또 시험을 보고 하려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이 나왔다가 이제 개정판을 못 냈었습니다. 이게 2019년 대비해서 1900제로 출간이 되었었고요. 그때까지. 그리고 나서 출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출간이 되게 되면 2000제 가까이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역대 기출 지문 진도별로 촘촘하게 수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진도별로 분류하는 것과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역사 문제에서 나왔다고 봐보세요. 엘리베이터 빈민법에서 나온 문제라고 봐보세요. 정답은. 근데 그 지문 안에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영국의 역사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그 지문은 베버리지 역사로 가져야 하거든. 베버리지 보고서 쪽으로. 그러면 문제로 분류했을 때에는 촘촘하게 해당 진도에 맞게끔 분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OX로 분류하게 되면 그 지문들을 떼어서 분류하게 되니까 맞는 자리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출 논점을 촘촘하게 볼 수 있어요. 문제로 볼 때 우리가 당연히 3번이 정확하게 옳다 보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1번, 2번, 4번은 의뢰 그냥 틀렸구나. 이렇게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리기가 쉬울 수 있어요. 또는 3번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특히 맞는 문장의 경우에는 1번, 2번, 4번은 맞는 문장이구나. 이건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들을 지문으로 뜯어내가지고 OX 문장으로 보게 되면 또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통합기출문제집으로 애니독하면서 기출론점을 간파하고 나서 나중에 OX 문제집을 풀면서 좀 더 촘촘히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족집계 동형모의고사. 이건 필수죠. 당연히 필수죠. 모든 수험생에게 필수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의 이 모의고사 문제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미 뭐 제가 합격수기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수험생들이 그걸 파악을 했어요. 아, 사회복지학개론 정말 질 떨어진다, 문제. 이렇게들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근데 동형모의고사 정말 좋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안심하고 이 책으로 승부를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도 해설, 오답풀이, 보충 설명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신 경향 역대 기출론점 반영. 그래서 결국 기출문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요. 실전 연습이 일단 목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약점. 구멍 메꾸기죠. 자, 그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셜 특강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법령 특강. 저는 법령 특강을 계속 해왔어요. 무료로. 무료로 계속 해왔죠. 자,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과거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새 책을 또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료 강의로 이게 이제 자료만 하더라도 거의 50페이지, 6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을 PDF 파일로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제 빈칸 넣기 처리를 했는데 우리 이번에 합격하신 선생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교수님,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교수님 법령 특강에서 빈칸 처리했을 때 왜 빈칸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짜증나게 하나, 좀 이렇게 그냥 정답을 제공을 하지, 강의를 들어야지 정답을 알 수 있게끔 했다고 짜증을 부렸는데, 근데 두 문제를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두 문제를. 틀릴 수 있었던 문제. 두 문제를 맞췄다고. 그래서 이제 이 법령 특강 어떻든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순이 최빈출 조문까지 해서요. 항상 법률은 항상 개정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나왔던 것이 개정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개정된 것보다는. 그래서 도중에 정책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들, 이걸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면접 특강. 또 이게 우선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밀착 지도를 또 하지 못했는데 밀착 지도를 제가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밀착 지도에 참여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고요. 또 우수를 맞은 분도 있었습니다. 컷으로 합격해 가지고 우수 맞아서 합격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하는 학원에 당시에 강의하는 학원에 합격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었고 그런 것들이 제가 밴드에도 카페에도 제가 잠깐 몇 컷은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는데 어떻든 이제 자소서 첨삭 지도, 자소서 등 이렇게 제출해야 할 것들에 대한 첨삭 지도나 구두명함 작성하는 거나 그 다음에 면접의 주요 질문에 대한 답안 작성. 면접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답안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험 사례에 맞게끔. 자, 그런 것들. 입실 퇴실에서의 자세. 그 다음 이제 모의 면접 등 면접 특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 방법입니다. 자, 초시생, 자, 노베이스, 그리고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통합 이론서로 기본부터 심화까지의 강의를 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핵심 요약 강의로 넘어오면 됩니다. 기본서로만 막 이걸 회독하고 있으면 안 되고 통합 이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9.7로 넘어오셔야 돼요. 9.7을 핵심 요약 강의는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선택 아니에요. 필수. 알았죠? 바로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통합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10개년 풀고 물론 이건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기출족보 OX와 족식의 적중목으로 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전공자 1급 합격 시험에 합격한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나는 80점 이상만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 즉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과목 공부 때문에 사회복지학개론 최소한만 투자해서 한 80점만 좀 넘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때는 3.30이나 9.7 둘 중에 하나로 시작을 하면 되겠고요. 이 9.7 합격생 핵심 요약 이게 지금 무료 강의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19 고통분담하기 위해서 이걸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청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통합기출문제 푸셔야 합니다. 알았죠? 시행처는 넘겨도 상관은 없어요. 풀 수 있으면 풀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여기나 여기 또는 이렇게 풀어오면 됩니다. 자, 벼락치기입니다. 자, 벼락치기예요. 시험은 얼마 남지 않고 나서 제가 일전에도 이렇게 강의하면 선생님 저 다른 과목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는데요. 어떻게 사회복지학개론 좀 나올 것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런 경우는 기본 이론 강의나 다른 거 그냥 다 그냥 무시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9.7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9.7 듣고 그 다음에 9.7 핵심 기출입니다. 제가 아까 9.7 핵심 기출 요거 사용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요거는 이때 듣는 거예요. 아셨죠? 시간이 있을 때는 이걸로 보시면 안 돼요. 통합기출 문제에도 핵심 기출 600문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기출 문제를 보시고요. 아셨죠? 반드시.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벼락치기. 정말 절대적으로 사회복지학개론은 최소한만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OT 여기까지였는데요. 자,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메이저 학원들, 큰 학원들 우리 사회복지학 물론 우리 수험 강의에서도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들 자본으로 엄청난 물량으로 홍보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강의하는 분들이 그런 학원에서 강의하는 분들이 유명하다, 실력이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학 개론만큼은 오이코스 사회복지학 개론이 절대 강자입니다. 절대 강자. 바로 오이코스 사회복지학 개론으로 공부하신다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합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합격의 영광은 현명한 선택을 하신 바로 귀하의 몫입니다. 선생님들의 합격, 바로 선생님, 바로 선생님의 합격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파이팅!